반갑습니다. 2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은 동화작용,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이화작용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질, 세포호흡에서 에너지의 일부 생활에너지 공급하는 물질 ATP.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기관계, 영양소 흡수하는 것은 소화계, 산소는 호흡계, 혈액의 노화가 순환계, 조직세포는 이를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합니다. 아미노산을 가지고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 생산했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질소 노폐물은 다시 순환계, 그리고 오줌의 형태의 배설계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심장, 혈관, 심혈관 질환, 네, 비율이 높아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간은 세포호흡이다.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다. 이화작용은 분자량이 작아지는 것이다. 나는 광합성이다.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다. 그리고 그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포도당으로 에너지가 저장되는 과정이다. 6번 문제입니다. ATP와 ADP가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은 ATP, 아래쪽에 있는 것은 ADP와 인산, 무기인산 ADP와 무기인산입니다. 가 과정은 분해 과정입니다. 따라서 발열 반응이고요. 근육이 수축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는 발열 반응인 가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세포 호흡을 하면 ATP가 만들어집니다. 7번 문제입니다. 세포 호흡의 결과, 지방 나와 있고요. 영양소 간은 탄수화물과 지방은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CHO라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CO2와 물입니다. 나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CHON 질소입니다. 따라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콩팥으로 보내게 됩니다. 간은 탄수화물입니다. 나는 CHON 질소 가지고 있습니다. 요소는 독성이 더 약한 물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소화계, 배설계, 호흡계, 그리고 순환계. 기억은 조직세포로 가는 산소, 니은은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CO2. 간은 호흡계이다. 나 순환계는 운반 기능을 한다. 산소와 CO2이다. 다음 그림은 사람의 기관계입니다. 간은 호흡계, 나는 순환계, 다는 소화, 라는 배설계입니다. 옳은 것은 가와 가에서 흡수된 물질은 영양소, 가에서 흡수된 것은 산소, 그리고 나에서 흡수된 것은 영양소입니다.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운반. 세포호흡을 통해 생성된 노폐물은 가, CO2, 그 다음에 물, 가로 버려지고요. 나, 물과 요소는 배설계로 버려집니다.
다는 소화계입니다. 자료 해석 10번 문제입니다. 두 지역 A, B에 사는 사람의 연령에 따른 일일 대사량. A 지역이 에너지를 많이 쓰나 봅니다. B 지역은 덜 쓰네요. 짐작으로는 A가 추운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 그래프 정상인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비만인에 비해서 비만인의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비만이 되나 봅니다. 보기 기억 20에서 36세인 사람 중 20에서 36세? 네. 비만인 사람의 비율은 A하고 B 중에서 B가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B 지역에서 더 높을 것이다. 20세의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보다 하루 동안 더 많은 에너지, 20세의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0세 이후로는 그래프가 낮아지는 경향성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성. 11번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은 낮아집니다. 같은 나이일 때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량이 높은데 그것은 근육량 때문입니다. 20세 남자 여기 있습니다. 20세 남자는 단위를 보니까 요렇네요. 그러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표면적이 1제곱미터 그리고 1시간 1 곱하기 1 그동안 쓰는 기초대사량은 41kcal입니다. 그런데 체표면적이 1.5이고 하루니까 24시간 그럼 그때의 기초대사량 X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41에 1.5에 24를 전부 다 곱하고 칼로리 붙이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476kcal. 이것이 이 남자의 1일 기초대사량입니다.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효모를 이용해서 영양소의 종류에 따른 호흡의 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BC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양소의 종류는 포도당과 녹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모를 집어넣었습니다. 조작 변이는 맨 위에 있는 문장에서 찾는 거죠. 영양소의 종류. 종속 변이는 호흡의 속도인데 여기에서 종속 변이를 찾아보는 방법은 맹관부에 CO2가 모일 거니까 CO2의 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유의해야 할 통제 변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많습니다. 온도라든지 각각 넣어주는 포도당이나 녹말의 농도 이런 것들. 이 실험에서의 대조군과 실험군 찾아보겠습니다. A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용액을 넣고 중류수만 넣었네요. 이게 대조군에 해당하고 B씨가 실험군입니다. 근데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뭔가 좀 어색함이 있지요. 그래서 대조군은 실제로는 더 추가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추가하면 좋은 대조군은 첫 번째, 효모를 넣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없는 것도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 효모를 15를 동일하게 넣고 포도당이나 녹말이 다 없고 그런데 전체 양은 35가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증류수를 20을 넣는 그런 시험관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A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증류수에 포도당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더 설정을 해서 증류수 15를 넣고 A처럼 A가 포도당만 들어가 있죠. 녹말이 20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험관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을 추가로 설정해서 A,
D, E까지 해야 나머지와 비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